오늘 오후에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는 종부세 법안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일시적 이주택자 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고령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상당폭 줄어들도록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종부세가 그 한 1.7% 그 네, 대상층이에요. 2% 조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뭐 상속을 받든 이제 일가구 2주택이 된 가구와 고령자층이 이제 종부세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납부유예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이거는 필요한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했어야 됐고 기억하시겠지만 올 봄에 조응천 비대위원장이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제 좀 징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큰 아웃라인을 잡았는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 뭐 1가구 1주택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 이연 제도라고 하죠. 나중에 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그런 안들을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미 그 뜻을 가지고 있었고 불합리한 건 고치겠다는 뜻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다가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거기다 이제 종부세 어떤 한도액을 11억까지 뒀는데 11억 이상으로 했는데 그걸 14억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줄게 되겠죠. 14억이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시가격 기준이니까 14억이면 거의 한 2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합의를 안 했죠. 합의를 안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주택가격이 좀 하락 추세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만약에 종부세 대상이 14억으로 늘리게 되면 시가로 20억 이하의 주택이 만약에 18억이 되면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 재원이 어디로 쓰이는지가 중요한데 종부세를 모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다가 재정 지원에 교부세로 하잖아요. 지역 발전. 그러니까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안 거치면 각 지방의 지방 재정에 재원이 좀 부족하게 돼요. 지방에서 뭐 5천억 1조 그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그대로 가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뭐 서로 윈윈한 거라고 봅니다. 과세 이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래도 좀 어려우신 집이 좀 집값이 올랐어도 어려우신 분들에겐 조금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종부세는 이렇게 합의를 빨리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0% 5조 7천억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됐죠.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닌지. 이게 그 전년도 20조 7천억 원에서 내년도가 15조 1천억 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청년 원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이나 또는 분양주택 융자와 관련해서는 또 3조 가량 증액을 했다고 해요. 이 정부의 예산 운용의 방향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부자 감세 쪽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지금 그런 방향 아닌가요? 네, 일단 이것만 딱 보면 그렇게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토부가 좀 정확하게 다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임대주택도 뭐 중산층이 사는 임대주택 이런 걸 표방하잖아요. 근데 중산층이 사는 임대주택을 갖다가 이 분양을 안 하고 임대료를 갖다 주변 시세 80% 정도를 하게 되면 이게 분양받을 때하고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돈이 임대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자꾸 확장되니까 원래 임대주택의 목적은 일단 취약계층과 이런 쪽이 1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산층인데 요번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정권이었던 민주당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비율을 좀 많이 둔 건 사실입니다. 신규 주택 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줄이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임대료가 과다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임대료가 내가 고정 그 금리로 모기지를 20년, 30년짜리 하게 되면 임대가 지금 10년 주택이잖아요, 보통. 거기서 10년 더 하면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정금리 때 이자 부담액하고 임대료하고 차익이 별로 안 난다라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으로 돌리는 게 훨씬 유리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제가 모르겠고 제가 말한 뜻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임대주택 양을 줄이고 단순하게 그냥 분양 쪽으로 분양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건설회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패턴에서 이게 시작된 건지를 명료하게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만약에 후자라면은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또 전자대로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돌리겠다고 했다라면 좀 이해가 돼요. 분양 금액을 싸게 하고 중요한 건 저렴하게 했을 때 얘기죠. 저렴하게 안 하고 비싸게 한다라면 이건 건설 회사를 위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다시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 이 좀 명료하게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방향성이 이건지 저건지 저희들이 조금 헷갈리고 그냥 큰 틀에서는 부자 감세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흐름 자체가 좀 그런 방향의 느낌이 많이 있죠. 네. 6.21 대책도 좀 그랬고, 네. 이번에 나온 대책도 명료한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또 민간을 위한 또 대책은 많은데, 네. 원래 공공임대주택을 떠나서 공공주택 신규 분양이나 사전청약에 대해서 네. 뭐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네. 이런 건 사실 실수하는 거죠,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을 했고, 그렇죠. LH 사태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됐잖아요. 네. 그럼 LH를 빨리 개혁을 하고 빨리빨리 분양을 하겠다 이런 정책 로드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한 번도 발표도 안 하고 예.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긴가민가하면서 지금 불안해하면서 뭐지 이러는 와중에 이 종부세 이런 것만 신경 쓴다라면 나중에 또 비판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로드맵 만들어서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네. 9월달에 과연 똑바로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월달에도 또 지금처럼 또 투명하지 않고 또 늘어놓으면 네. 이번 정부는 이제 비판하고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자꾸 뭐 뒤로 미루는 것보다 네.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그죠? 그쵸. 이미 택지가 다 구성돼 있으니까 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하는 건 국민이 이해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 이건 당연히 비판받겠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이 지금 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30%나 줄인 건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수혜 때문에 그 반지하 대책이 나오면서 예, 예. 그 반지하에 사신 분들을 이런 공공임대로 이제 거주를 이전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제. 네. 그 청년 원가주택도 지금 명령이 안 났잖아요. 네. 이거 우왕좌왕 정부냐 뭐 이런 닉네임이 붙는데 우왕좌왕 이랬다 저랬다 답이 뭐가 없으니까 명료하게 네. 방역도 그렇잖아요. 방역도 각자 도생 네.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패턴이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느낌을 자꾸 주니까 국민들이 자꾸 회의를 느끼고 이제 지지율이 자꾸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 민생 행보라고 해서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네. 그것만으로 만족할 국민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이제 똑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런 부분 주택 문제, 뭐 물가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정책을 투명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쪽에만 자꾸 매달리는 모습이 자꾸 노출되면 네. 이번 정부 잘못하면 낙인 찍힐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시니까 네. 9월달에 추석 지나자마자 좋은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시기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뭔가 현안이 있을 때는 마치 해줄 것처럼 했다가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전혀 엉뚱하게 반대 대책이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교수님이 늘 항상 저희 방송에서 주장하시고 네. 얘기하셨던 거 있어요.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부 네네, 그 얘기 예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금지하는 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역시 교수님 파워가 대단해요. 파워가 아니라 이제 네.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킨 것밖에 안 되고 우리 스픽스가 그 역할을 했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네. 근데 저번에도 이제 말했죠. 원천적으로 공시가격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1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건 또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거 원천적인 것까지 있으면 이거 퍼펙트하거든요. 양쪽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정부가 이왕 하는 길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사고 일어나서 도둑 잡는 것보다 그쵸. 도둑질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출 한도를 공시가격의 60% 이하로 무조건 하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네. 나면은 은행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은행은 이자 받던 대로 받고 그 사고 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정부 국민 세금으로 그걸 또 은행에 줘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네. 진짜 국민을 위하면 이럴 경우에 은행도 이익만 취하지 뭐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잘못된 정책이죠. 이게 이제 전세대출 확대가 주택가격의 어떤 잘못된 떠받치는 정책이 돼버리는데 네. 전세대출의 원래 목적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주택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레버리지를 활용으로 되게끔 정부가 대출을 확대해버리니 그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하고 은행은 이자는 이익을 하고 이건 잘못됐죠. 이건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샤프하시잖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어저께 그 이제 론스타 물론 론스타 관련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웃겨요, 그죠? 네,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니까 너무 좀 3천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론스타가 예. 그러니까 전 정책이 별로 아는데 한덕수 총리는 제가 같은 한시에서 얘기 안 하려는데 또 이제 이번에 또 이 양반도 한시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 종가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요. 아니 한시는 본이 하나라 아주 다 하나예요?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군요. 근데 하여간 좀 정치인의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론스타 사건도 6조인데 네. 거기서 6조 내용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6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1조를 투자해서 이미 3, 4, 5조를 3, 4배 벌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또 뭐 ISDR 그걸 해가지고 국제 네. 제소를 이용해가지고 네. 그거를 또 편들어준 게 또 한덕수 총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니까 지금이니까 자본주의 물결에서 그냥 요리조리 잘 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도 표현을 그렇게 했어야죠. 그 금융위기 시절에 추경호 그분하고 지금 댓글도 올랐어요. 추경호도 네, 있다고. 그쪽 멤버들이요. 모피아 그쪽 세력이 가까워요. 제가 봐도. 네. 근데 이제 추경호는 이제 경제부 총리가 되시면서 그 양반은 최대한 국민적으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뭐 사람이 바뀌나요?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흘리죠. 질적이 티가 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사실 뻔뻔하게 살아도 버틸 수 있다라는 아주 이상한 그 기운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게 앞으로 후세들이 해주지 않을까. 저희 때는 이미 지금 너무 다들 신적패들까지 생겨가지고 우리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젊은이들이 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정치 모르는데 자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덕수 지금 총리도 진짜 그때 김앤장의 고문을 하셨으면 총리를 하시면 안 됐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말이 나왔었는데. 그럼요. 뻔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통과되는 종부세 법안은 어쨌든 여야 합의로 되니까 조금이라도 혜택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통과가 안 된 이런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합의해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